안녕하십니까. 2024년 우리 그 한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작년에 2023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새롭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자, 24년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한문을 합격할 수 있는가 전체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연간 본인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커리큘럼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도 그래서 자, 연간 커리큘럼을 1, 2월, 3, 4월, 5, 6월,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정해봤는데, 먼저 1, 2월 달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전반적인 한문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준비 과정에 해당될 텐데, 자, 여기 지금 기출문제 풀이부터 교육과정 정리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내년 1월 달에 시작이 될 이 기출문제 풀이, 즉 다시 말하면 올해 2023년도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기출문제의 답을 찾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을 잡는 거야. 방향. 다시 말하면 경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소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결국은 그 방향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 2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보통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출문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공부가 부족하고 또 1년 동안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진척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전체 방향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4학년까지 학부를 거치고 와서 기본적으로 한문을 해석할 수는 있는데, 몇 년 동안 이 지도에 보니까 오히려 한문의 아주 기초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 부분, 즉 한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들, 예를 들자면 세자나 5글자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걸 바로 볼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단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느냐, 7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글자 수에서부터 문형까지. 자,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구문의 형태가 나오면 어찌 A가 아님을 알겠는가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자면 해석이 복잡해져. 어찌 A가 아님을 알겠는가? 결국은 A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A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초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이제 구문을 통해서 1년 동안 읽어가면서 여기서 못했던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문을 보는 눈을 여기 2번에서 해석을 할 것이고, 3번이 이제 한국 한문학사인데, 한문학사가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글을 볼 때 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도 그 우암 이야기 나올 때 그 고문 이야기, 고문이 나오면 이게 진앙 고문이냐 아니면 당송 고문이냐, 의구문파냐, 뭐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지문을 보면 훨씬 이해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한문학사를 통해서 원문과 같이 볼 거예요. 한문의 원문하고 같이 중요한 원문들과 같이 보면서 통사적으로 한문학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 자, 올해 이제
교육 과정이 지금 여기 지금 1, 2월 달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1, 2월 달에 확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조금 뒤쪽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지금 가안이 나와 있는데 교육 과정인 한문과 교육 과정에 아직 그 실제적으로 아직 그 확정이 안 되어서 정리가 되면 하도록 하고, 요 부분은 뭐로 할 거냐면 대체를 전통, 그래서 전통 문화에 관계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치국이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이고, 자, 그걸 이제 1, 2월 달에 기초적인 부분이 끝나면 자, 그다음 3, 4월에 가서는 자,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경서, 즉 논어하고 맹자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경서 강독을 통해서 뭐 우리가 논어 맹자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논어와 맹자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임용고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그 맹자 강독을 한 그 부분이 딱 나왔었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것이고, 자, 작년에는 즉 2023년도에는 소설 문제가 유달리 한 문제가 더 나와서 두 문제가 나왔죠. 근데 두 문제가 많지만 보통은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도 어떻게 읽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3, 4월 동안에 정리를 하면 나갈 것이고, 고문진보는 작년에 출제가 안 됐죠. 근데 그 재작년에 출제가 되고 그래서 한 해 걸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출제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인데, 다만 고문진보가 안 나와서 이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한비자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고문진보를 중심으로 보되 고문진보, 한비자, 전국체, 설원 이런 글들 중에서 이것들도 그냥 워낙 내용이 많은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주로 이제 고사성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내용들을 그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경서, 소설, 고문진보를 통해서 두 문제, 경서에서 두 문제, 소설에서 한 문제, 고문진보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3, 4월까지 이어 나갈 것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월, 6월, 7, 8, 9월 5개월을 거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자, 산문, 한시, 시화 이런 내용들을 통사적으로 고려 전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 쭉 읽어 나갈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 6월 달은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기까지, 중기 이전까지 주로 산문을 많이 읽을 것이고, 한시도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 읽을 것이고, 올해는 시와 대신에 그 이규보의 그 시벽이라고 하는 시가 한시 대신에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도 시화 또다시 내년쯤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문이 중점이고 한시와 시화도 조금씩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규보 부분에 시화가 나오면 이규보 시화, 그런 식으로 쭉 조선 후기까지, 이제 조선 후기 중기부터 후기까지는 양이 많아서 3개월을 거쳐서 쭉 이어서 강의가 될 텐데, 이 기간이 이제 아까 이야기 5개월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마지막으로 10월, 11월 달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8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다음 여기서는 지금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은 3월부터 6월,
7, 8, 9월 해서 세 차례 걸쳐서 5회, 6회 이게 선행 모의고사가 자, 여기 모의고사는 9월,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자, 3월부터 4월에 거쳐서 5회 2주 격주로 이루어져요. 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해서 선행 모의고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교육과정이 완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교육과정 문제보다는 교육과정 이외의 문제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우리가 2023년도에 나와 있던 문제 형식과 비슷한 형식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그러니까 모의고사이지만은 이제 실제 우리가 10월, 11월 달에 이루어지는 모의고사는 그 교육과정의 문제도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지만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문제는 조금 부분적으로만 출제가 되고 요 6회 때는 이제 정상적인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선행 모의고사를 통해서 주로 이제 여기 선행 모의고사는 그 초수보다는 초수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행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그 모의고사 시험에 대한 그 감각을 익혀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실제로 올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될 교재는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 읽었던 강의 내용들은 절대로 포함이 되지 않고 새로운 내용들을 읽을 것인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교재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려시대 한시부터 시작해서 원전으로 있는 고사성어 요 책들은 제가 우리 임용고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책인데 올해도 이 조선의 산문을 읽다 그 다음에 조선의 한시 읽기 여기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밑에 해석도 나와 있기 때문에 풀이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2023년도에 나왔던 그 출전 목록을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이게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삼국사기하고 이규보의 북산잡제라는 시가 나왔는데 올해는 삼국유사, 이규보, 시벽부터 시작해 정도전, 조문발해까지 4가지 지문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은 자, 여기는 2021년에 보니까 이렇게 4지문이 나왔는데 2022년에는 2지문이 나왔죠. 그럼 다시 말하면 2024년도에는 지금 4지문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아마 2지문 정도는 최소 나올 거예요. 다만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고려시대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면 다음에는 좀 적게 출제가 되고 그렇게 비율적으로 바뀌어서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려시대도 우리가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글들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써 2023년 올해하고 2022년 보시면 이렇게 2023년도는 아까 고려시대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문의 수가 좀 줄었는데 2022년은 더 많아졌죠. 또 출제자들도 보면은 거의 겹치는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자, 조선시대도 시기별로 보면은 어느 때는 조선 후기에 집중이 조금 되는 경향도 있다가 여기 보면은 허균이나 이식이나 옥만종, 이학원 이렇게 후기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봤다면 올해는 그렇게 후기에 또 집중되지는 않아요. 중기, 그 다음에 전기, 후기
고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로 봐서 자, 다음에도 아마 어떤 특정 시기보다는 다양한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5개월 동안에 거쳐서 고려정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화, 산문과 시화를 고루고루 한 번씩 쭉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같은 이야기인 거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간단하게 기출문제를 올해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다만 그 기재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설 부분이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특이한 건 한 문제당 질문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요건 뭘 말하느냐면은 4점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보통 기억, 니은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쓰고 뭐 니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해가 2점씩 주로 분포가 되었는데, 올해는 세 문제, 심지어는 세 문제가 아니라 4가지 질문을 해서 각각 1문 한 1점씩 보통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 채점하기가 편하게끔 정확하게 채점하기 아마 문제의 질문이 좀 작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채점이 용이하기니까 그래요. 두 번째, 패턴은 뭐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문진보 대신에 한비자가 출제가 되었고 고사성어가 출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성어 부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안 봤지만은 저는 그 지금 현재 가안으로 나와 있는 교육과정을 봤더니 교과서가 여러분들 하나가 더 늘어나요. 고등학교 교과서가. 그 교과서에는 일상용어에 대한 일상용어만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가 하나 더 나와요. 고등학교에. 그 요 부분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문맹률이 높아서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2024년도에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이 성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고사성어나 그다음에 일상용어나 성어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형태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점수에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교육 과정을 묻는 문제에서 성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 더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사성어도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 성어로 원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그 전통문화연구에서 냈던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내어서 그런 부분 꼭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아까 소설 2문제 출제되었던 건 이야기했고, 한시도 아까 두 시와 대신에 거의 뭐 그 이규보의 그 시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시 대신 출제된 건데, 아마 다음 출제될 때는 시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건 예시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학습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자, 한문은 주변 지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문만 안다고 해서 지문이 쉽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학에 관계된 제반 지식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 한문학사가 대표적인 것이고, 자, 우선 한시를 번역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문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예컨대 유가 나오면 자가 나오거나 소가 나오거나 지 명사형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또는 명사를 꾸며주어서 그래서 무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머릿속에 구문을 알고 있으면 훨씬 해석이 쉬워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지, 부, 땡땡호 그런 문장들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일 것이고 그런 튼튼한 기초 위에서 한문 문장의 해석이 되어야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지문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문학설을 비롯한 제반적 지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과거제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과거제도에서 과거에 관계되어 있는 그 제도적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초시 그 다음에 초시는 1차 시험 생원시험이고 복시는 2차 시험 성균관 시험이고 3차 시험은 전시 임금 앞에서 치는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만 과거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양한 글들을 좀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추구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추구기는 결국은 추구기에 관계되어 있는 뭐 비를 어떻게 재고 그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관계되어 있는 글인데 만약 이런 글들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쓰인 어휘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주변 지식들이 꼭 필요하다. 자, 이걸 크게 말하면 다양한 산문 작품을 통해서 한문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좀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문투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문으로 표현된 말을 얼마만큼 쉽게 이해하느냐. 자,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자, 한문시험 우리는 지금 한문시험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안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시된 지문을 대략적으로라고 쓴 이유는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지만은 시간상 좀 부족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0% 지문을 다 이해하고 그 답을 푸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약 한 60%에서 70%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빨리 얘기해서는 한문투에 익숙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자, 치군택민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치군하면은 임금을 치하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치자는 요순처럼 임금을 만드는 것을 치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임금률을 요순처럼 요순의 수준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 택민은 뭐죠? 이게 택자가 모택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민하면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치군택민이라고 나왔을 때는 자기 임금님을 요순임금처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치군택민이라고 해요. 빨리 그 구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집책, 잡을 집자에 채찍, 채짝 하면은 채찍을 잡고 수레를 몬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비천한 일, 당신을 위해서 집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비천한 일도 하겠다. 그래서 너무도 사모한 나머지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뭐 예를 들자면 안자가 했던 말에서 나온 말인데 뭐 굳이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당신을 사모한 나머지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집책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찍을 잡다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면에 들어있는 의미, 소위 말하는 행간에 들어있는 한문의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한문을 여기 나와 있는 대략적으로 빨리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임용고시는 한문 번역가를 뽑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 번역가를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은 완벽한 번역보다는 물론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부 졸업하고 4년 동안 1, 2년 더 공부한다고 해서 6년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번역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면 되고, 작품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쉽게 말하면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금방 이야기했던 대략적인 한문의 문장을 누가 빨리 파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번역가처럼 공부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번역가처럼 공부하면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 2년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다시 말하면 번역을 잘하면 좋겠지만 단시간 내에 번역을 잘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을 위한 번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략적인 뜻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답을 쓰겠다,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이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완벽하게 번역하려고 그 작가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깊이 그 작품을 보다 보면 하루에 한 작품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1년 내내 공부해봐야 300편 이상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게 작품을 볼 때 철저하게 시험을 위한 눈으로 보아서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된다면 나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작품을 대하는 것이 우리 임용고시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임용고시 출제 범위는 사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임용고시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세부 사항을 보면 시기별로는 고려, 조선, 중국, 영역별로는 교육과정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경서, 소설, 한시, 시와, 제일 많이 나오는 산문. 자, 언제까지 어떤 영역을 완료할 것인지 연간 계획을 잘 짜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의 글들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다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영역을 내가 1년 차인지 1년 차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요거 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논어맹자도 다 보기가 아마 다 못 보고 공부할 텐데, 그죠? 그럼 논어맹자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자, 한시는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 몇 편 정도 보고, 산문은 몇 편 정도 보고, 아마 소설은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 중국에 있는 그 산문까지 보려면.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 내가 1월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그 내용을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짜야 되는데, 이제 혼자 이 계획이 잘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혹시 궁금하다면 이제 내년 1월 달쯤에 아마 그 상담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멀리 있는 친구들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현장에 올 수도 있으면 와서 자기가 지금 1년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는데, 자기는 1년 차인데 또는 2년 차인데 뭐 3년 차인데 이 공부 그 과정이 지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상담을 통해서 1년 계획을 잘 짜는 친구가 좋은 점수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 본인만의 전략이라고 한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다 달라요. 지방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1년차, 2년차, 3년차 똑같은 2년차라고 하더라도, 자, 나는 작년에는 경서하고 예를 들어서 산문은 많이 봤는데 올해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시킨다. 이런 게 본인만의 전략이에요. 그걸 얼마만큼 잘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꼭 본인만의 전략을 잘 짜시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1차 자료를 읽으면서 정리를 잘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이제 한시나 아니면 그 문학 작품을 볼 때 자료를 처음 본인이 공부하면서 자, 요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될 작품인지, 왜냐하면 자기가 쭉 해석하다 보면은 아, 요건 내가 한 번만 봐도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시험 치기 전까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번 더 봐야 될 것인지 그걸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해 두어서 나중에 6월 달이나 7월 달 아니면 9월 달이나 10월 달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보니까 2번, 3번 정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 그거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보는 내용들이 많아지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봐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걸 정리하게 되면 이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오늘 1월 달부터 공부했던 내용들을 뒤집어서 보려면은 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습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 2번 보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둔 친구하고 상당 부분 그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꼭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나와 있던 내용 다 똑같은 거예요. 금방 이야기했던 정리를 잘하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해볼까요? 자, 1월 달에 이루어지는 그 2023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 잡아가야 될 것인가, 경서는, 소설은, 산문은, 한시는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잘 짜시라. 1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무엇을 공부하고 3월 4월 달은 무엇을 공부하고, 자,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전체 커리큘럼의 본인만의 학습 전략을 잘 짜서 자, 저와 같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 아마도 올 연말에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문을 공부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어서 쉬울 것 같은데도 가끔 한문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4, 5년 해가지고 사실 한문 원문을 본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적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같이 아마 머리를 맞대고 공부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